자, 그러면 지금부터 녹화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작할게.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고전 문학을 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 공부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이걸 왜 제시해야 되는지, 학습 목표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처음으로 고전 문학의 갈래를 전체적으로 조금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 조금 써도 괜찮아. 우선 요거 써도 되는데, 죽어서 쓸게. 써도 되는데, 우선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얘기를 하면, 고전 문학은 시기별로 얘기했었을 때, 고대가요가 넘어가면 향가가 등장해. 향가가 등장하면 그 뒤에 고려가요가 나오고, 고려가요 뒤에는 시조와 가사가 등장해. 뭐 솔직히 여기에 한시도 얘기해도 괜찮고, 뭐 민요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악장이나 경기체가나 뭐 이런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애들은 뭐 솔직히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아니까 그런 것들은 넘긴다 치고, 지금 요노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역사적인 흐름이야. 뭐 굳이 역사적인 흐름을 내가 잠깐 얘기를 한다고 치면,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이전이고, 향가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시대일 테고, 그리고 시조와 가사는 조선시대인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현대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현대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너네가 문학작품을 배우는데, 문학작품의 갈래별의 특징도 있고, 시기별의 특징이 있고, 시기마다의 어떤 뭐 내용상의 특징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특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봐, 너네가, 나 이제 교과서, 너네 잠깐만 책 넘겨볼게. 교과서를 보면, 너네가 이번에 7단원 해갖고, 7단원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같이 이렇게 해서 노래의 전통과 이야기의 전통이야. 노래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운문을 얘기할 테고,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건 산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학이 시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소설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게 이번 7단원의 학습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올 거야. 내용적인 전통, 형식적인 전통. 오케이?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뒤로 가서 조금 넘겨볼게. 자, 우리가 작품을 뭐를 배우냐? 좀 빨리빨리 넘겨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찾아야 돼서. 자, 우선 첫 번째.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너네가 처음에 먼저 배울 거야. 제망매가. 그럼 제망매가는 뭐냐? 네, 다시 필기로 가서. 제망매가는 향가야. 제망매가는 향가. 향가로 제망매가를 우선 하나 배웠어. 그럼 두 번째. 그러면 7-1에 제망매가를 하나 배웠고, 그 뒤로 넘어가서 시조두편을 배우는데, 시조두편에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 하나랑 동짓달 기나긴 밤 하나를 우선 배우네. 그러면 필기용으로 넘어가서 시조의 10년을 이거랑 동짓달 이걸 배울 거야. 그럼 얘네들 시조다. 자, 그럼 뒤에 거 다시. 그럼 요거 배운 다음에 끝났냐? 아니야. 뒤로 넘어가면 학습활동 있지? 학습활동에 쭉 뭐 별 얘기는 없는데, 학습활동에 쭉 이것도 별 얘기가 없네. 뒤에 가면 학습활동이, 그렇지, 여기 사설시조 여기 하나가 또 있지.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같이 알미우랴라. 그래서 여기 사설시조 하나가 또 있지. 그지? 요거까지. 그러면 필기에다가 여기다가 개를 연화문이라고 할게. 개를 점점점 이렇게 세 개를 배운 거야. 자, 그럼 다시 또 7단원. 그럼 요렇게 해서 너네가 배웠어.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면, 자, 현대시가 하나 나오죠. 하관이라는 현대시. 자, 그러면 밑에다가 현대시 쓸게. 현대시 해갖고 배울게. 하관이라는 시야. 하관. 됐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서 뒤를 조금 더 넘겨보면, 관동별곡을 또 배우네. 관동별곡 뒤엔 또 뭐가 있나? 그냥 쭉쭉 넘길게. 쭉쭉쭉 책을 넘기면 관동별곡 뒤에 만흥이라는 작품이 하나가 또 있다. 그러면 필기용에다가 쓸게. 뭐냐? 여기다가 관동별곡이랑 그리고 만흥. 자, 그럼 작품 꽤 된다. 조금만 더. 그리고
요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아, 노래 전통 이걸로 끝나네. 야, 너네 책은 역시 신사와 교과서 개등신이구나. 신사와 교과서인데, 자, 미안해. 다시 한번 조금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갈게. 뭐냐? 자, 봐. 너네는 지금 배우는 작품이 이거야. 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망매가라는 거 하나 배웠지? 10년, 동짓달, 마흥, 그리고 관동묘곡, 하관 이렇게 배우는 건데 내가 이걸 지금 전체를 가지고선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선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 우선 첫 번째로 제망매가는 당연히 향가야. 향가. 그리고 이거 내용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누이의 죽음이야. 누이의 죽음. 됐지? 우선 요거. 두 번째. 자,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이랑 동짓달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둘 다 평시조야. 평시조. 근데 10년을 경영하여는 자연친화고 그리고 동짓달 기낭인 밤은 외로움 쓸쓸함이야. 외로움. 자, 근데 개를 연화무는 이거는 사설시조야. 그리고 얘도 외로움이야. 됐지? 자, 근데 만흥이란 작품 있지. 이 만흥이란 작품은 뭐냐? 연시조야.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자연친화야. 됐지? 관동별곡은 얘는 가사라고 해서 이제 따로 되는 건데 이건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건 독고다이야. 이걸로 하자. 요 아이는 관동별곡은 독고다입니다. 혼자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학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작품이라서 안에 표현법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안에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발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근간을 전체를 이루는 놈이야. 그래서 실제로 관동별곡은 외우듯이 알아야 돼. 내가 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2015년에 수능에 관동별곡이 나왔거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 해석 문제가 나왔어. 이거 해석하라고. 쉬운 해석 말고 어려운 해석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럼 수능에서 해석 문제가 나오는 건 드물어. 왜? 수능은 너네들에게 응용력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고 판단력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야. 너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수능 자체가 수학능력 검정 시험이니까. 근데 2015년에 관동별곡이 나왔는데 관동별곡은 시험 문제가 뭘 갖고 냈다? 해석 갖고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럼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관동별곡은 다 배운다고 생각을 했고 관동별곡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해석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너네들한테 낼 거야. 이건 너네가 공부를 해놔야 돼. 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원에서도 관동별곡 정도 되는 작품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가사 중에 5대 가사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이 5대 가사를 얘기하는데 5대 가사가 뭐가 있냐?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송미인곡, 사미인곡 그리고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하나가 좀 애매한데 뭐 규원가 정도를 낄게. 규원가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 5개 작품은 아주 필수적인 작품으로 아주 자세한 해석 문제도 내기 되게 좋은 그런 가사 문학이야. 근데 관동별곡 너네 교과서에 나왔지? 미안한데 외우듯이 알아야 될 거야. 내가 이거 오늘 조금 요거 가지고 수업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수업할 건데 이거 진짜 자세하게 알아야 될 거야. 알겠지? 우선 그 정도는 생각해둬야 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하관이지? 하관 잠깐 볼게. 하관을 잠깐 보면 이 하관은 너네가 봐도 현대시야. 현대시고 이 하관은 뭐냐면 동생의 죽음이야.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쫙 써봤다? 써보니까 느낌이 살짝 오지 않아? 이런저런 느낌이 조금 오는 게 있을 거야. 왜? 잘 봐. 무슨 색깔로 쓰는 게 좋으려나? 노란색으로 해볼게. 어떤 게 있냐? 봐. 제망매가야. 제망매가 해가지고 너네가 뭐를 배울 거냐? 향가의 특징을 배울 거야. 내가 오늘 좀 이따 제망매가 하면서 향가의 특징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너네 외우듯이 하려고 분명히 얘기할 거야. 향가의 특징은 시험지로 나오기 되게 좋은 거니까. 그치? 근데 내용상으로 누이의 죽음이지? 제망매가는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작품인데 잘 생각해보잖아. 뒤에 이 아이가 뭐냐? 쭉 넘어가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통일신라부터 못해도 1000년 이상 1000년이 뭐야? 통일신라에서 못해도 15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나온 하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현대시지? 하관이라는 현대시가 있는데 이 하관이라는 현대시의 동생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동일하게 엮이지. 그지? 주제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엮어갖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시험 문제를 낸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문학의 전통, 내용상의 전통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는 거야. 되니? 현대시는 어쨌든 이런저런 형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인데 너네가 되게 많이 배우는 작품들 중에 이 노란색 진짜 안 보이네. 너네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있다고 지금. 얘네들이 다 시조야. 10년을 경영하여 동짓달 기나긴 밤을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아니면 그리고 만흥이라는 작품. 이게 다 싹 다 시조인데 시조 봐봐. 평시조가 있고 연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지. 시조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 중학교 때도 시조에 관련돼서는 되게 자세하게 지금 배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서 너네 고전시가라고 얘기를 해갖고 지금 시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니까 너네가 좀 골 때리는 게 고려가요를 안 배우는 게 내가 좀 신기해. 왜냐면 이게 고려가요라고 해서 여기에 너네가 보통 가시리 정도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 이게 지금 너네 교과서에 안 나와서 좀 신기한 거야. 보통 다른 학교 교과서는 있잖아. 고려가요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 다른 교과서들. 오케이? 아니면 고대가요가 하나가 있던데. 근데 고대가요는 솔직히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써도 되는데 고려가요 하나는 나왔었는데 너네 책이 다 안 나왔고 이게 조금 난 신기한 거야. 자, 근데 어쨌든 너네 작품이 너네 책이 조금 독특한 게 뭐가 있냐? 지금처럼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시조의 종류 3개를 싹 다 집어넣어놨어. 됐지? 근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뭐냐? 잘 봐. 평시조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 있지?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은 자연친화야. 평시조에서. 근데 연시조의 자연친화가 또 있지. 그지? 주제적으로 유사하단 말이야. 두 번째,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과 헤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걸 얘기하는 거야.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외롭고 쓸쓸한 얘기지. 내용 똑같지. 그지? 근데 평시조는 주로 양반이 썼지만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이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를 거야. 외로움이나 쓸쓸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지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너네가 조금 기억해두면 되게 좋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자. 그러면 너네가 이번에 문학작품을 배우면서 제망매가 단독으로 유명한 작품이야. 솔직히 단독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얘 갖고 향가의 특징을 배워야 될 거고, 그리고 누이의 죽음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그래서 주제적인 얘기. 여기 동우 애들 있지. 동우는 너네 알고 있듯이 죽음에 관련된 시 엄청 좋아하는 학교지. 그러다 보니까 제망매가 나오면서 죽음에 관련된 시들 좀 엮어갖고 뭐 이런저런 거에서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을 거야. 됐지? 하관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시조들을 연달아 배워서 시조의 각각의 특징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내가 오늘 되게 자세하게 이것저것 써줄 거야. 그리고 주제적인 얘기까지도 한꺼번에. 됐지? 그리고 마지막 관동묘곡은 미안하지만 독고다잉. 이건 난리나. 이건 혼자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엄청 낼 수 있을 거니까 그거는 너네들이 조금 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교과서가 미안한데 약간 절름발이야. 내 생각에. 왜냐면 지금 보면 고려가요도 안 나왔고 고대가요도 안 나왔고 중간중간에 요거가 없어. 이 두 개가 있었어야 책이 좋은 건데 책이 없네. 실제로 재밌는 게 2학년 문학교과서 가면 이게 흐름대로 다 있어. 고대가요 한 편, 향가 한 편, 고려가요 한 편, 시조 몇 편, 가사 한 편 이렇게 해갖고 아예 흐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워. 오케이? 근데 이건 원래 항상 1학년 교과서에 이게 한번 싹 다 있고 2학년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랑 안 겹치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정해갖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학년 교과서에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를 다 한번 배워서 훑어 배운 다음에 2학년 교과서인 문학교과서에서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와 같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안 돼 있어갖고 내가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하네. 자,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제망매가부터 한번 시작하면 되잖아? 그지? 제망매가부터 우선 시작을 해볼게. 근데 오늘 이거 수업 다 잘 들어라. 오케이? 이게 내신 범위에 가장 적절하게 맞아 들어갈 거야. 여기서부터는. 자, 우선 시작해보자. 아이고. 첫 번째. 향가. 제망매가. 여긴데, 자, 우선 나 책을 볼게. 너네 책을 보면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을 거야. 내가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아까 읽자마자 너네들한테 얘기를 했어. 이 작품은 누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실제로 제왕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제왕매가를 쓴 사람이 월명사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너네 작가 이름도 안 나와. 너네 여기. 아니 어떻게 여기 있다. 작가 이름. 여기 월명사라고 작가 이름 나온다. 그지? 월명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과 헤어져서 출가를 해서 저기 절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돌아왔더니 누이가 죽은 거야.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던 이뻐하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죽은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동생이 일찍 죽었던 거야. 일찍 죽었는데 나는 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소식이 제대로 가지 못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누이의 제삿날 제문의 형식,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쓴 글을 우리는 제왕매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실제로 제왕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조금만 자르고 나서 다시 필기로 하는 걸로 넘어갈게. 제망매가라고 해서 제는 제문의 형식 또는 제사 또는 제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망매라고 해서 누이의 죽음이야.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그리고 가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노래를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제목에서만 놓고 끊을 때 제망매 가 이렇게 이렇게 끊어야지. 제망매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거 수업하고 애들이랑 얘기하면 야 이거 제망매가 있어? 근데 제망매가 있어? 뭐 이렇게 제망매가 이렇게 읽는 애들도 꽤 있었어. 근데 뭐 너네는 제망매 가라고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필기용으로 가서 너네 이제 필기할 것만 우선 얘기해 줄게. 향가. 저부터 쓸게. 향가는 내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 그냥 진짜 쓸데없이 개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우선 그렇게 알아둬. 자 우선 보면 향가는 우선 신라 때 귀족, 승려, 화랑이, 창작 또는 향유하던 정형시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를 또 쓰면 뭐가 있냐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우리의 어순으로 표현한 향찰로 씀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거야. 여보세요? 예. 주연아 왜? 주연이 수업 중에 전화 왔구나. 수업 중에 전화 와서 전화 받았네. 오케이. 다시. 자 그럼 우선 이렇게 됐는데 몇 가지만 우선 빨리빨리 우선 얘기를 해줄게. 얘기를 하면서 자 우선 첫 번째 신라 때 귀족 승려 화랑이라고 되어 있어. 왜 귀족 승려 화랑이냐면 귀족 승려 화랑 말고는 향차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려가 향가를 쓸 수가 없었어. 왜냐면 향가는 한문으로 쓰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향찰이라는 걸로 쓰기는 했는데 향찰은 한문을 모르고서는 절대 할 수 없어. 오케이? 한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게 향찰 표기야.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승려나 화랑이 쓸 수밖에 없었어. 평민들은 한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걸 우선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이렇게 귀족, 승려, 화랑이 썼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지. 왜 양반이 쓰면 나라 걱정, 그러니까 우국이라든지 그지? 또는 종교적 색채, 종교의 색채가 등장한다든지 또 뭐 다른 거 없나? 뭐 요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양반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귀족들이 쓰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들,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승려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종교적 색채가 좀 많이 등장하지. 화랑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결국엔 나라, 또는
아이씨, 이거 좀 그런데, 그러니까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쓴 작품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죽은 화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거 쓰는 게 많아. 너네들 알고 있는 모죽지랑가라든지 창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처음 들어보지?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라고 해서 이것도 향가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이 다 이제 승려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정형시라고선 얘기했지. 정형시라는 건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형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얘가 말하는 정해진 형식이 도대체 뭐니? 라는 거에 대해서 너네가 좀 알아야 될 거야. 자, 그리고 향찰표기 내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향찰표기는 우리나라 중세국어 가지고도 원래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너네는 향찰표기가 빠졌다고 했지. 자, 한번 시작해볼게. 형식부터 우선 시작해보자. 형식. 아이, 가까이 쓰자. 형식은 향가는 기본적으로 사구체와 팔구체와 십구체 향가로 나뉘고 여기서 말하는 십구체 향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 불러. 뭐 솔직히 너네들은 잘 몰라도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수능에서는 가끔 보기에 산회가란 말로 좀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아둬도 나쁘지는 않아서 그냥 써줄게. 그럼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인데 말은 솔직히 쉬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사구체는 다시 이거 선생님 필기하는 거 잠깐만 한번 봐. 선생님 필기한 거 한번 봐봐. 필기한 거 쭉 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우선 얘기를 해줄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고대가요 있지. 고려가요 있지. 고대가요. 옛날 우리는 지금 향가를 배울 건데 고대가요는 옛날 글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약간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가요는 기본적으로 네 줄이 많아. 이렇게 네 줄이야. 네 줄로 보통 끝났어. 고대가요는. 오케이? 너네가 알고는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황조 같은 경우도 똑같아. 뭐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 사인의 몸은 뉴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하는 이런 네 줄로 끝나는 그런 작품들이지. 그게 싹 다 고대가요야. 근데 이 고대가요가 해봤자 5개밖에 없거든. 고대가요 너네 배우는 거 해봤자 딱 5개야. 뭐 있냐면 구지가가 있고 공무도화가가 있고 그리고 황조가가 있고 해가가 있고 그리고 정읍사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정읍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 4개는 다 4줄이야. 정읍사만 4줄이 아니야. 그래서 정읍사는 또 나중에 원래 정읍사가 교과서에 나오면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게 뭔가 하나 또 다른 게 있어. 이거 지금 너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넘길게. 근데 자 그럼 고대가요는 어쨌든 싹 다 4줄이라는 게 우선 정리가 됐지? 그러면 향가는 뭐냐? 이 4줄짜리를 향찰로 쓴 게 향가인 거야. 그러니까 향가는 결국에 뭐냐? 향찰로 썼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향찰로 썼다 이거밖에. 그래서 향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4줄로 시작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양반이 쓰다 보니까 4줄 너무 짧아. 이거 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4줄을 더 붙여서 4줄을 더 붙이면 8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19치 향가는 뭐가 되는 거냐? 4줄을 더 붙였어. 근데 요것도 뭔가 내용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용을 완결하는 요약 마무리하는 2줄을 더 붙인 거야. 그래서 10줄이 된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우선 얘기를 할게. 19체, 8구체, 4구체, 8구체, 19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4줄이야. 아이고. 그냥 4줄이라고 할까? 사행이라고 할게. 사행 구조야. 8구체는 뭐냐면 사행을 2번 붙이면 돼. 그러면 8구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특징적인 건 연애 구분 없어. 오케이? 사행 한 다음에 띄우고 사행하고 이런 거 없어. 사행인데 사행을 연달아 붙이면 8줄이 한꺼번에 같이 붙어 있다. 오케이? 그리고 19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행 구조에 사행 구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행이라는 마무리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는 지금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형식에다 쓸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줄이지. 그러면 이 10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정상이냐면 위에 있는 4줄 그리고 뒤에 있는 4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 서, 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그러니까 3단 구성을 갖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게 결이라고 하잖아. 이 결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걸 낙구라고도 불러. 낙구. 근데 낙구는 항상 여기가 감탄사로 시작해. 감탄사. 감탄사.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9번째 행이지. 9번째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해갖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감탄사를 가지고 시상의 집약이나 또는 시상의 전환 이런 효과를 줘.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낙구라는 아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특징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요거. 그럼 내가 19채 향가인데 19채 향가 얘기를 하면서 뭐냐? 기, 서, 결의 3단 구성을 갖고 그리고 낙구의 감탄사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는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야. 오케이?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갖고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게 19채 사내가의 가장 큰 특징이야. 좋네. 개 쓸데없는 얘기 잠깐 해줄게. 자, 아주 쓸데없는 얘기 잠깐만 하나 해줄 테니까 우선 잠깐만 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선 얘기를 할게. 자, 뭐냐면 따로 쓸게.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냥 듣기만 들어. 내가 너를 설명하려고 지금 써주는 거야. 뭐냐면 정읍사가 있고 19채 향가가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시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읍사는 고대가요고 그리고 19채 향가는 진짜 말 그대로 향가지. 그리고 조선시대 시조는 시조야. 그러면 시기적으로 삼국시대,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향가는 통일신라, 그리고 시조는 조선이야. 그럼 가운데 고려를 띵겨 먹었지?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형식적인 전통이야. 형식상의 전통. 그럼 얘가 어떻게 형식상의 전통이 있냐? 지울게. 형식상의 전통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정읍사는 있잖아.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아, 정읍사 잠깐만. 내가 정읍사 보여줄게. 너네 정읍사 와 여기서 잠깐만. 네, 이거 PDF에 정읍사가 있을 거야. 오케이. 정읍사를 보여줄게. 정읍사가 90쪽.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 나쁘지 않기는 하네. 자. 하나씩 우선 보자. 여기서부터 봐봐. 구지가. 헤이, 봐봐. 이게 미안한데 우리가 교재 봐. 선생님 지금 띄워주는 거 잠깐 봐. 띄워주는 거 잠깐 보면 자, 지금 구지가 해가야. 둘 다 고대가요지. 둘 다 고대가. 고대가 봐봐. 네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 맞지? 자, 뒤에 거 봐. 뒤에 거 보면 공무도화가 황조가야. 하나, 둘, 셋, 네 줄 맞지? 하나, 둘, 셋, 네 줄 맞아. 고대가요는 다 이렇게 네 줄인 거야. 근데 내가 하나만 네 줄이 아니라고 했어. 뭐? 정읍사만. 정읍사 봐. 네 줄 아니지. 너네가 봐도 조금 길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잘 봐. 어기야 어광돌이 후렴구야. 지울게. 어기야 어광돌이 후렴구니까 지울게. 어기야 어광돌이 후렴구니까 지울게. 그럼 지웠지. 몇 줄 남아? 두 줄, 두 줄, 두 줄 남지. 총 6줄이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 서, 결 3단 구성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후렴구를 제외한다면. 보이지? 지금 이렇게 된 거? 오케이? 이게 잠깐 필기로 가면 이게 정읍사인 거야. 정읍사는 그럼 뭉탱이가 너네 그냥 이렇게 쓸게. 뭉탱이가 하나, 둘, 세 개의 뭉탱이가 있는 거야. 중간에 후렴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지? 뭉탱이 하나, 후렴구. 아니 후렴구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후렴구 지우고. 그럼 정읍사는 결국엔 뭉탱이 세 개의 뭉탱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되니? 자, 그럼 향가를 봐.
향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있다고 했지. 띄어 쓰는 건 아닌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내가 띄어 쓴 거다. 그럼 지금도 여기 하나의 뭉팅이, 하나의 뭉팅이, 하나의 뭉팅이 있지. 그지? 세 개의 뭉팅이가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조선시대 시조야. 시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생긴 시조는 보통 이래. 너네 시조 잘하는 거 자꾸 뭐 있냐? 시조 중에 하는 거. 이 몸이 죽고 죽어 잘하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이시야. 이렇게야. 다시 한 번 더.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이거 맞지? 그럼 얘도 뭉팅이로 얘기하면 얘도 뭉팅이로 얘기하잖아? 한 뭉탱이, 두 뭉탱이, 세 뭉탱이야. 그럼 결국엔 뭐야? 싹 다 3단 구성이 비슷하지. 3단 구성이랑 되게 비슷하지. 그지? 근데 또 하나 어떤 특징이냐? 지금 봐. 향가는 이게 내가 너한테 기, 서, 결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결구에 이 앞에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이 종장의 요 자리는 항상 뭐냐면 세 글자로 고정돼 있어. 세 글자로 항상 고정되어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 뭐냐? 십구치 한가에 있는 감탄사가 나중에 시조로 와서 세 글자로 고정된 거. 정읍사에 있었던 3단 구성이 한가로 와서 3단 구성이 된 거. 이해돼? 그럼 정읍사부터 시작해서 한가로 조금 움직인 다음에 시조로까지. 그럼 세월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이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결국에 뭐냐? 우리나라의 전통, 형식적인 어떤 전통이 이어져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너네가 향가를 배우는 이유들 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가 요건 거지. 뭔 말인지 잘 이해되지? 그치? 잠깐만. 뭐지? 오케이. 그냥 컴퓨터 잠깐만 볼게. 연주 영상 껐어. 이게 내가 이거 수업을 해봤더니 나 어제 수업했더니 이거 켜놓고 자빠야 자는 놈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래. 자, 잠깐만. 그러면 요렇게 하자. 선생님 보자. 채팅에다가 하나만 쳐줘. 지금 너네 여기 채팅에다가 쳐주면 돼. 뭐 쳐주면 되냐면 채팅에다가 지금 시조랑 그러니까 고려가요라 고막 여기 뭐 했냐? 정읍사라는 작품이랑 향가라는 작품이랑 시조라는 작품의 공통적인 건 뭐야? 셋의 가장 공통적인 점. 채팅에 그냥 쳐주면 돼. 그렇지. 맞지. 그거지. 또 다 쳐줘. 어허. 채은이. 기석이. 기석이라고 써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기석이라고 나중에 안 읽을 뿐이니까. 오케이. 기석열이라는 단어가 결국엔 삼단구성 얘기하는 게 맞거든. 시연이도 됐고, 민성이도 됐고, 주연이도 됐고, 윤수 좋아. 진문이. 진문이 아까 처음에 치지 않았나? 오케이, 진문이. 성원이 안 주고 잘 듣고 있어. 연주야. 연주 뭐해? 유나는? 네, 저 쳤는데요. 쳤어? 연주 위에 있구나. 그랬어. 미안해요. 이게 채팅이 너무 빨리 지나가. 채은이 되게 시연이, 현수, 혁이, 민성이, 채은이, 유나가 없는데? 희한하네. 유나야? 네. 유나 어디 있니? 유나 채팅 쳤니 근데? 네. 그래? 뭔가 안 나오나? 다시 보낼게요. 오케이, 좋아. 아니야, 괜찮아요. 귀여워. 좋아, 오케이. 우선 요거고 개인적으로는 너네 거에서 이게 3단 구성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우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향가 얘기하면서 요거 형식상의 특징에 관련된 얘기 잠깐 설명했네. 그리고 다시 교과서 잠깐만 볼게. 교과서를 잠깐 보면 자 봐. 제망매가를 보면 제망매가에 요 옆에 한문 부분 보이죠? 이렇게 한문 있는 거. 요 한문. 요 한문이 우리가 이제 향찰표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요렇게 쓴 거야. 요걸로 쓴 거야. 요걸로. 그럼 우리가 배우는 요 한글 있지. 옆에 이쪽에 있는 한글. 이건 현대국어가 돼서 현대의 학자들이 향찰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해석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달라. 생각해보잖아. 향찰표기는 해석한 사람이 크게 두 명 있어. 하나가 양주동이고 또 하나가 김환진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주동 선생님이 훨씬 더 유명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있잖아. 다 양주동에서 공부를 배웠어. 그러니까 양주동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신데 이분이 연구해 놓은 게 바탕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힘이 조금 더 좋아져 갖고 교과서에도 김한진 해독으로 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망매가를 우선 우리가 작품을 시작해 볼 건데 제망매가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것들을 우선 한번 필기를 하고 시작할게. 오케이? 자, 옆에다가 여기다 써야겠다. 제망매가라고 해서 우선 수업하기 좋은 것들 얘기할게. 제망매가라고 하면 우선 얘가 너네가 되게 자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어. 비유적 표현이 많아. 나중에 이제 비유적 표현도 이걸 써주면 좋겠지. 이 비유적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어떤 유명한 비유적 표현이야. 그래서 그 비유적 표현으로 시험 문제가 조금 나올 거다라는 거. 그거 우선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렇게 할게. 재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 승화 이렇게 얘기하지.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망매가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거야. 그리고 조금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하긴 하지만 대화가 등장하지. 대화가 등장. 근데 너네 이거 알아둬.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고3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이겠다. 뭐 한 일주일 전쯤에 고3 여자애가 뜬금없이 나한테 뭐를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뭐 인용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건 대화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해갖고 그때 새벽 3시였거든? 그때 새벽 3시인데 원래 새벽 3시에는 요즘에 좀 자려고 유진이 때문에 내가 조금 일찍 자려고 하는데 새벽 3시에 그때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설명해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컴퓨터를 켜갖고 있잖아. 그때 저기 우리나라 기출문제들 있지. 수능 기출문제, 평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 이거 1994년 때부터 있거든. 1994년부터 있잖아. 2020년 문제까지 다 찾아봤어. 선생님이 그걸 원래 타이핑을 다 쳐놓는 편이거든. 그래갖고 그걸로 해갖고 다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자, 수능에서는 대화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있고 대화체 이런 게 있고 대화의 방식 또는 대화적 구성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는 하나 더 얘기할게. 여기다가
말을 건네는 방식. 여기까지. 그럼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이제 대화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잘 들어. 대화라고 하거나 대화체라고 하거나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모습만 보이면 돼.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너네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지. 근데 너네들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잖아. 아무도. 샹, 맞잖아. 다들 그냥 보고만 있잖아. 샹. 이런데도 이건 우리는 대화라고 그래. 참 슬픈 일이야.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씨발. 이 대화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이걸 대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을 내가 듣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걸 대화 또는 대화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케이? 그런데 대화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대화적 구성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미안한데 진짜 대화 말을 주고받아야 돼. 여기다 하나 더 보면 말을 주고받는. 말을 주고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말을 꼭 주고받을 때만 쓰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도 대화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말을 주고받지는 않아.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누이가 나에게 했어야 할 말이 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렇게 대화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그리고 조금 더 이거 좀 점점 할 때 할수록 이게 좀 쪼잔하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채연아 뒤에 누가 너를 유심히 보고 있어. 쌤, 저 쌤 목소리 안 들리는데. 선생님, 쌤 쌤 소리 목소리. 안 쌤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자, 다시 말이 들릴걸? 그지? 네, 들려요. 들리지? 오케이. 땡큐. 아, 대박이네. 이게 전화기가 이게 선생님이 지금 전화기를 2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전화기. 이거 선생님 원래 전화기랑 선생님네 집에 아이폰 이거 똑같은 거 2개가 놀고 있어. 그래갖고 그거 갖고 와서 쓰는 건데 지금 이게 2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거든. 왜 한 번 수업하면 이게 생각보다 길어. 날라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저기냐면 저 본전화기로 수업을 하면 중간에 막 문자 같은 거 오고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소리가 끊겨. 안 나와. 이젠 제대로 나올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 다시 처음부터. 야, 그럼 너네 이거 아예 하나도 안 들렸었니? 여기 생사의 길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 생사의 길은 여기서부터. 안 어디? 들렸어요. 대화 그냥 종료까지밖에 안 들렸어요. 오케이. 그럼 생사의 길은 여기서부터 우선 시작할게.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지? 네. 오케이. 잠깐만. 얘들아, 미안한데 3분만 쉴게. 3분만. 잠깐만 선생님 저 앞에 데스크에 좀 잠깐 한번 나갔다 올게. 오케이? 잠깐만. 이거 그러면 내가 노래 틀어줄게. 잠깐만 기다려줘.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hey. And when you're done, I'm back you to be that again. They say, dance for me,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hey. And when you're done, I'm back you to be that again. Dance for me,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hey. And when you're done, I'll make you do the that again. They say, dance for me,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hey. And when you're done, I'll make you do the that again. 역으로도 뭐가 챘어 I do 서러워도 어쩌겠어 I do 모두들 미워하느라 애써 날 무너뜨리면 어디 되나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굳이 난 거울을 보고 싶다면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만 타락하기엔 아직 일러 마리아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만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만 마리아 널 위해 마리아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널 위해 마리아 아름다워 마리아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Now we're under the covers. Fast forward to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en back to 2002. Yeah,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안녕. 99 problems singing 나 왔는데.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오케이. Paint a picture for you and 이거 me 뭐지? on the days 나 시작하게 채팅 한 번만 줘줘. 이거 채팅 뭐지? 눈치 게임으로 채팅 칠 수 있나? 내가 개빨라. 정성원 탈락. 이 채팅 한 번씩만 쳐줘. 애들 다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 애들 보고 있는지 어디 잠깐 또 화장실 간 애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둘, 셋, 넷, 다섯. 유나도, 민성이, 규현이 있고, 시연아. 오케이. 연주야. 연주 됐다. 오케이. 훈수도 쳤네. 그리고 다 됐나? 서원이, 끼, 윤수, 지윤이, 유나, 민성이, 주연이, 시연이. 되겠지? 야, 다 좋은데 이게
잠깐 안 보이는 게 문제네. 네, 노래 꺼주세요. 아 맞네, 노래 꺼줄게. 오케이. 야, 우리 노래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할 뻔했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오케이. 해보자. 채은이 있지? 채은이가 없나 지금? 잠깐 어디 비웠나 보다. 채은이 화면도 꺼졌네. 채은아. 이게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어. 오늘 오늘 옷 너네가 보이지도 않겠네. 채은이 없다 지금. 채은아 채은이 문자 한번 해줘야겠다. 어디 갔나 보다. 김채은. 네. 들어왔구나. 네? 있구나. 오케이. 계속 있었니 혹시? 여기요? 오케이. 아니 할게. 아니 하면 돼. 애들 다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자, 시작할게요. 우리 제막매가인데 뭐 너네 옛날에 봤던 작품들이어서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 있을 거야. 후딱후딱 우선 먼저 해볼게. 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보자. 생사의 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우선 돼 있어. 그러면 생사의 길은 말 그대로 진짜 삶과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거 수업할 때 꽤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야 너네 봐라. 지금 애들이 현재 지금 애들이 1년에 한 학년, 잠깐만, 너네 몇 명이냐? 너네 혹시 너네 학년 총 몇 명인지 아니? 너네 수능 몇 명 보는지 알아? 잘 모르지? 50만. 그지? 너네 한 50만 명 정도 볼걸? 그지? 요즘 태어난 애들이 한 4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 애들 많이 줄어갖고. 그럼 50만 명이야? 50만 명인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요거 있나? 계산기 있나 여기? 여긴 계산기가 없나? 패드는? 여기 있다. 저 앱 중에서 50만, 언더아머도 50. 뭐예요? 언더아머? 네. 어디 있어? 네. 내가 언더아머 앱이 있어? 아니 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언더아머 앱, 이거 신발 사면 언더아머 신발은 무슨 뭐 걸음걸이 재는 무슨 그게 있더라고. 신발 밑창이 아예 있대. 그래서 이거 어플 깔아놓고 그 신발 신고 어디 뭐 조깅하거나 뭐 하고 하면 다 나와. 이거 있을걸? 나 며칠 전에 한번 해봤는데 심심해서 그냥 잠깐 한번 해봤는데 나 예전에 한 게 있나? 기록. 내가 한 거 없나? 여기 있다. 몰라.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지도를 가지고 어디 걸었는지 뭐 했는지 뭐 나오는 그런 어플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오케이? 나 계산기 하고 있었지? 계산기 보면 50만 명이니까 요거지? 그리고 나누기 우리가 365니까 365일이잖아. 아이고 씨 뭐야. 나누기 어딨어? 여기 있다. 나누기 365는 이것밖에 안 돼? 다시 50 근데- 하나 둘 셋 넷. 쌤. 나누기 저 옆에 저 큰 액수는 뭐예요? 어떤 큰 액수? 이거? 저 계산 기록이요. 이거 몰라? 이게 나만 쌤이 한 쓰는 게 거 아니어서 둘, 넷, 1470 뭔데 이게? 잘 모르겠어 뭔지. 야 너는 근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보냐? 난 이런 거 1도 안 보는데. 뭐 무튼 봐. 그럼 내가 지금 단순히 계산해도 너네들 있지. 1년에 하루에 1,300명씩 태어난 거야. 하루에. 근데 우리가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막 이렇게 되게 늘고 있는 속도가 아니라면 하루에 1,360명씩 죽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 얘기야. 생사의 길은 얘 있으면 머뭇거리고 라고 하니까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는 거야. 왜? 하루에도 1360명씩 죽어.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1360명씩 태어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생사의 길은 얘 있으면 얘라고 하는 건 요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던 것 같아. 현실에 있으면 머뭇거린다는 건 이 현실이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지. 두려워하고 정말. 그럼 나는 지금 이 현실이 두렵다라는 거야. 근데 고대 볼게.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어찌감 있고. 그럼 자, 요거 큰 따옴 붙여야 돼. 요거 나는 간다 여기까지 큰 따옴표. 안 되면 뭐 괄호를 쳐도 문제는 없어.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누이의 말이야. 누이의 말. 근데 진짜 한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누이가 죽을 때 오빠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 하고 너 어디 갔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어찌 갑니까? 이 말을 통해서 누이의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련된 누이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가 누이를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필기할 때 왜 나라는 존재가 둘로 등장한다고 했지. 여기서만 말하는 나는 누이를 얘기하는 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뒤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어찌 갑니까? 그럼 어찌 갔다는 건 뭐야?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이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은 첫 번째 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있지. 기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뒤에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거.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지.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거. 이 세 개가. 왜? 이 세 개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필기에서 비유적 표현. 그래서 바람이 중요하고 떨어질 잎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중요했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럼 어느 가을에 빠르게 부는 그런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떨어지는 잎처럼. 그럼 떨어지는 잎이 누이에 대한 비유거든. 누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거든. 누이 비유. 그러니까 누이가 죽는 걸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에 빗댄 거지. 자, 그럼 너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정상적인 일이지. 그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정상적인 일이야. 당연히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뭇잎 보통 어느 계절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가을이요, 가을. 그렇지. 가을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보통 가을인데 초반 가을에 떨어져? 아니면 늦가을에 떨어져? 늦가을. 그렇지. 당연히 늦가을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됐지. 그러니까 누나가 떨어지는 이파리인데 이른 바람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면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요절이라고 보는 말을 표현하거든. 그래서 너는 이거 책에도 누이의 요절이라고 써있지. 그래서 나 그냥 한번 더 쓸게. 누이의 요절. 요절이라는 건 뭐야? 갑작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죽는 걸 우리가 요절이라고 표현하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진 죽은 누이를 표현하는 거.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지. 왜? 누나가 이파리잖아. 그럼 나도 이파리여야 되겠지. 근데 누이라는 이파리와 나라는 이파리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어. 그럼 그 가지는 같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부모님.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가는 건 뭐로? 자, 요것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는데 요거 인생무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인생무상. 인생무상이라고 해서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야. 자, 그리고 그 아라고 했네. 요 아가 너네가 알고 있는 낙구의 요게 감탄사가 되는 거지.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상의 전환을 가져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제방매가는 시상의 전환이 맞아.
무조건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상의 집약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이걸 집약과 전환을 따로 구분해갖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걸 집약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집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잘못된 거야. 얘는 전환이야. 왜냐면 위에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누이가 죽어서 슬프다는 내용이 위에까지의 내용이었거든. 근데 이 뒤에부터는 누이가 죽었지만 나는 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서 이거는 전환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근데 학교에서 보통 집약이랑 전환을 구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야. 미타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교적 극락세계야. 쓰면 불교적 극락세계. 그래서 다른 말로 재회 공간이라고 해도 괜찮아. 재회 공간.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쪽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했는데 이 나는 시적 화자를 드러내는 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필기나 한번 쓸게. 쓰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화자가 되기도 하겠지. 그리고 대화 등장한다고 얘기한 거 있었지? 그럼 그 대화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야. 누이의 말. 나는 간다. 요 말이 대화야. 오케이?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누이가 해야 했던 말인 거지. 근데 실제로 했던 말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고. 자, 그래서 다시 미타차에서 만날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 또 얘기할 게 있어. 미타차에서 만날라 라는 말에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이게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래서 재회 확신이라고 쓸게. 재회 확신. 자, 그리고 이제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했잖아. 도닦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뭘 얘기하면 종교적 극복, 종교적으로 승화라고 할게. 그래서 종교적 승화 또는 극복. 무슨 말이냐? 누이가 죽어서 되게 슬프고 힘들어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도닦으면서 누이를 기다리는 걸 참겠어. 뭐 이런 개념이지. 누이와의 기다림을 나는 참고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누이가 죽으면 그냥 슬프고 끝내야 된단 말이야.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을 건데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누이와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나는 불교적으로 열심히 도를 닦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 정도만 딱 기억하면 괜찮을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방매가야. 그렇지? 자, 그럼 중요한 작품들 우선 한번 잠깐 볼 건데 책 있는 거 갖고 잠깐만 볼게. 여기 너네는 이거 교재만 봐도 돼. 이것만 봐도 된다. 보면 작품 였고 미타찰의 의미라고 했어. 자, 미타찰 아까 얘기했던 건 재회의 공간이라 했지? 읽어볼게. 화자와 누이가 재회할 공간이다.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 왜?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 여기가 저승의 공간, 극락세계거든. 그래서 극락세계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화자의 신분이 승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승려라는 거 왜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적 얘기가 등장하는 거지. 됐지? 요거.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 보면 상황 누이가 죽었어. 그래서 처음엔 슬프지. 그래서 슬픔을 느끼고 무상감을 느껴. 자, 슬픔은 기라는 부분에서 느끼고 무상감은 서라는 부분에서 느끼게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라는 말을 통해서 시상이 뭐가 된다고 했어? 전환된다고 했댔지? 전환되면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라고 얘기해서 재회를 확신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서는 분명히 슬프고 무상감을 느끼고 끝냈지만 라는 말을 통해서 시상이 전환돼서 내 마음이 전환되면서 이게 불교적으로 극복할 거야 라고 그래서 정의가 된다라고. 됐지? 자, 그리고 여기 책에 또 나오네. 여기 작품 연구서 비유적 표현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하단가지. 그래서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얘기하는 거고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고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한 부모를 얘기하는 거다.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 그대로네. 자, 요렇게 하고 끝. 야, 이거 책에 이거 미안한데 교사용 책이거든. 교사용 책에 웬만한 거 다 잘 써 있지. 봐봐. 보충, 19취향가의 특징. 1, 4, 5, 8, 9, 10 해서 3단 구성, 기서결의 구성. 기서결의 구성 같고 9에서 19는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는 시상을 집약하거나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낙구의 첫머리에서는 감탄사가 등장한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나왔네. 그렇지? 책에 나온 거니까. 이게 너네 교사용 책이야? 꽤 괜찮게 잘 써있네. 자, 그러면 뒷장. 뒷장 뭐 똑같은 거니까 뭐 굳이 보진 않을게.
굳이 보지는 말자. 이거 뭐 크게 얘기할 필요 없지. 자, 그럼 넘기고. 자, 여기 보면 요 얘기나 잠깐 보자. 이거 봐봐. 여기 보면 루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자, 종교적으로 초극했다는 극복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두 번째, 바람, 잎, 한 가지 비유적 표현에서 자, 문학적 수준이 높다.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여서 이게 수준 높은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걸로 끝. 진짜 넘길게. 뒷장. 시조도편. 시조도편인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시조도편을 얘기했었을 때 시조도 지금 설명해줘야 되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동짓달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오케이? 밑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필기용 잠깐 볼게. 필기용 가서 시조에 대해서만 빨리 써줄게. 이거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우선 설명하자. 시조. 파란색으로 쓰자. 시조. 시조도 똑같아. 이건 얘는 고려 말에 발생하긴 했거든. 그래서 다 쓸게.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때 크게 유행한 정형시. 요거야. 고려 말에 발생해서 조선 때 크게 유행한 정형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형식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을 지켜야 돼. 우선 첫 번째, 사음보, 그리고 삼창 육구구조, 그리고 종장의 첫음보 세 글자. 요게 우선 시조의 특징인데, 빨리 얘기하면 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이시랴. 이렇게 해서 우선 4줄 이렇게 해서 시조의 구성이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설명을 해주면 사음보라고 했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끈을 걷지.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사음보야. 사음보. 이러니까 이걸 사음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3장6구라고 써있지. 한 줄, 두 줄, 세 줄이잖아. 그래서 앞에 걸 초장, 중에 걸 중장, 세 번째 걸 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6구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6구냐면 두 줄씩 끊어. 두 줄씩 끊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라는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우리는 전구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후구라고 하는데, 뭐 시험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는 아니야. 구는 그런 개념으로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 얘기하지 않아. 됐지? 그리고 종장이 쳐도 뭐 세 글자. 요 자리는 세 글자 고정이야. 요거. 자, 그럼 우선 요거까지만 쓴 다음에 잠깐 본문 한 번만 볼게. 본문 잠깐 보면, 자, 봐봐. 신년을 경영에 초래상관 지연하니 나한간 청풍만 박혀두고 강산을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자, 이거 우선 끊어 읽어볼게. 사음보로. 신년을 끊고 경영하여 끊고 초래삼간 끊고 지어내니 끊고. 사음보 맞지? 나한간 끊고 나한간 끊고 달한간에 끊고 청풍한간 끊고 맞져두고 끊고 강산은 끊고 들일 데 없으니 끊고 둘러두고 끊고 보리라 끊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도 맞지? 오케이. 그리고 초장 중장 중장 맞고. 자, 여기 강산은 세 글자잖아. 되니? 자, 밑에 거 요것도 볼게. 동짓달 끊고 기나긴 밤을 끊고 한월이 끊고 배현에어 끊고 춘풍 끊고 이불 안에 끊고 서리서리 끊고 넣었다가 끊고 어로님 끊고 오신날 밤이어든 끊고 구비구비 끊고 펴리라 끊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지? 사음보로 전체 끊기는 거. 그리고 어로님 요것도 세 글자. 완벽하지? 이게 시조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너네 그냥 보고 확인하라고만 써준 거야. 자, 근데 시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형식 말고 종류가 있어.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우선 첫 번째 평시조. 두 번째가 연시조.
세 번째가 사설시조 이렇게 되는데 평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시조라고 할게. 평범한 시조.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위에 있는 요게 그냥 평범한 시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평시조는 평범한 시조라고 해서 보통 주로 양반이나 기생 얘네들이 주로 썼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뻔해. 양반 있으면 자연신화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국지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아니면 임금님 예찬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많아. 교훈적인 내용들 이런 얘기가 많고, 기생 있으면 무조건 그리움, 연정, 사랑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연시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시조를 두 수 이상 연결한 거야. 평시조를 두 수 이상 연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시를 썼어. 그러니까 세 줄짜리 시를 썼다고. 그럼 세 줄짜리 시라고 해봤자 내용이 얼마 없잖아. 짧잖아. 너무너무 짧잖아. 근데 양반이 임금님에 대해서 아부를 떨거나 아첨을 하다 보면 이게 세 줄 갖고 아부가 안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시를 하나를 더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줄 뒤에 밑에 세 줄을 더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너네가 보기엔 6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연시조는 아까 너네가 봤던 향가랑 달라. 향가는 4줄짜리였다가 4줄을 밑에 붙였었을 때 붙여서 썼잖아. 4줄 뒤에 4줄이 바로 붙어왔잖아. 그냥 연애 구분이나 이런 게 없이. 근데 시조는 연애 구분을 해줘. 시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뒤의 작품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형식적인 걸 조금 더 완결되게 쓰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연애 구분이 있어. 아예. 그래서 세 줄 따로 해서 각각 연이 구분되어 있지. 그렇게 된 걸 우리는 연시조라고 부르고, 실제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연결된 시조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해. 연결된 시조다. 이렇게. 그게 연시조야. 됐지? 자, 근데 이 연시조는 주로 양반이 썼어. 양반. 그러니까 평민들도 연시조를 쓴 게 없지는 않아. 뭐야? 평민들도 연시조를 쓴 게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너네가 배우는 것들 중에 평민이 쓴 연시조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평민들이 쓰는 연시조는 저 뒤에 조선 진짜 말기 넘어가서 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조금 덜 나와서 그냥 주로 양반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사설시조는 뭐가 사설시조냐면 한 장 이상이 길게 늘어진 시조. 한 장 이상이 길게 늘어진 시조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조는 이렇게 됐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인데 이게 뒤로 더 길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 이상이니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뭐 중장이 되게 길게 늘어났어. 그럼 사설시조 한 장 늘어났으니까. 근데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랑 종장이 길게 늘어났어. 그럼 두 개의 장이 길게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연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사설시조, 연시조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해도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평민이야. 평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양반이 시조를 썼는데 할 말이 많아. 그러면 연시조를 써서 시조를 하나 더 써서 연시조로 붙여버린 거고, 평민이 시조를 썼는데 할 말이 많아. 그러면은 이 세 줄을 더 길게 막 늘려버리는 거야. 말을 더 길게. 그렇게 늘리면 조금 더 편한 건 맞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쓰고 정리할게. 작가층. 작가층인데 시조, 다시 쓰자. 시조의 작가층인데 작가층은 일반적으로 시조의 작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초반에는 무조건 양반이 썼어. 양반이 썼는데 웃긴 건 양반들이 이 시조가 진짜 정말 짱 많거든. 시조는 개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 짧다 보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술 먹다가도 쓰고 놀다가도 쓰고 이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그 준혜 씨 개 싫은 거였는데 술을 먹다가
MT 같은 데 가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시를 써. 누가? 그냥 뜬금없이.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시를 썼다고 시를 읊어보겠다고 해서 갑자기 시를 얘기해. 진짜 그랬어. 그래서 아니 씨발 이과는 뭐 하는 거야? 국어교과 또라이들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 내가 너희들 그런 얘기 있었거든. 대학교 처음 갔는데 와 94학번 선배야. 94학번 선배면 솔직히 뭐 나이 차이가 꽤 났지. 뭐 6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니까. 몇 살? 6살, 7살? 6살, 7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선배가 생각해보면 26도 안 된 사람이야. 26이나 됐나?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군대 갔다 와서 26, 뭐 많이 돼봤자 27 이런 거든? 근데 막 뭐 얘기하면 고어체를 써. 자네는 어디서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술은 어떻게 먹겠나? 이 지랄 얘기한단 말이야. 술 좀 받게. 뭐 이 지랄 한다고. 그래서 존내 어른이라고 생각.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개말도 안 돼.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이었어. 실제로 선배들 중에는 저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선배도 한 명 있었어. 좀 정상 아닌 사람. 뭐 하여간 뭐 그랬었거든. 그래서 난 그게 조금 별로였고. 아무튼 근데 동기 중에도 동기 MT를 갔는데 정자에서 밖에서 애들끼리 한 4명이서 앉아서 술 먹다가 갑자기 자기 기분 너무 좋대. 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조 한 수가 떠오른대. 그래서 내 시조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이지를 하면서 시조를 읊었던 새끼도 있어. 근데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멋있다.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했어. 나도.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조는 이런 식으로 쉽게 써. 그지? 야 대학교 갓 1학년 된 놈들도 그냥 술 먹다가 갑자기 쓰는 게 시조인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썼는데 보통 술자리에서 시조를 많이 썼지. 그러다 보니까 조선 중기부터는 기생들도 시조를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술자리에서 시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시조를 쓰는 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생들이 조금 유명한 기생이 될 거면 그 당시에는 노래를 잘해야 됐고 춤을 잘 춰야 됐고 음악을 잘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시를 잘 쓰는 거, 오케이? 뭐 난을 잘 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꼈지.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기생이 시조를 썼잖아. 근데 이렇게 기생이 시조를 쓰면서 얘네가 작가층 확대, 그러니까 작자층을 확대하는데 아주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기생은 신분상으로 굉장히 낮은 존재잖아. 근데 신분상으로 굉장히 낮은 존재가 시조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 와, 저 뭐야? 아무나 듣는 거야?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들어도 되는 건데? 다 쓸 수 있는 건가 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민들도 시조를 막 쓰기 시작한 거지. 참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뒤에 기생 이후에 평민들까지 시조를 쓰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설시조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야. 되니?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양반이 쓸만한 내용, 기생이 쓸만한 내용, 평민이 쓸만한 내용. 근데 평민이 쓰는 것들이 주제가 다양하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 양반들은 보통 유교적인 내용이나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에서 보통 벗어나지 않는데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근데 평민들은 진짜 오만 것 때만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주제가 진짜 다양해지게 되는 이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봐서 우리 아주 쉬우니까 빨리 시조 위에 있는 걸 먼저 읽고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좀 중요해.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야. 처음부터 빨리 보자. 처음부터 보면 10년을 경영하여. 경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돼. 준비하여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초려삼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방 3칸이야. 방 3칸 초가집.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소박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꽤 자주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거든. 초려삼간이라서 방 3칸짜리 있는 초가집. 소박한 집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 가난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너네들도 다 방 3칸짜리 집에서 살아.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네 집이 방이 보통 3칸이 많잖아. 주로. 그지? 방 4칸이나 5칸 되면 이제 좀 잘 사는 집인 거고. 그지? 그리고 그래서 이걸 소박한 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 거야. 내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 10년을 준비해서 초려삼간 지었다. 와 10년 동안 준비해서 초가집 겨우 하나 지었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의 월급을 다 모아도 이 주변에 있는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들, 뭐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을 얘기하면 지금 뭐 연봉 한 5천 정도 된다고 자. 연봉 5천. 연봉 5천이면 1년은 5천만 원 모으는 거고
10년을 싹 다 모으면 5억 되는 거네. 근데 이 주변에 5억 갖고 아파트를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좀 있긴 하겠다. 근데 5억을 연봉 5천에 5억을 모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런 거랑 유사한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소박한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너는 소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갖고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냈는데 그럼 이제 소박한 집을 산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라냐? 나 한 칸. 그러니까 방이 3칸이니까 내가 한 칸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내가 한 칸에서 살고 달이 한 칸에 살고 청풍 한 칸 살겠다 이거야. 그럼 재밌는 게 뭐냐? 나와 달과 청풍이 같이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달과 청풍은 자연을 대표한다고. 그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활체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 물활체의 삶, 그리고 표현법으로 뭐 의인법 정도도 같이 써도 문제는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 물활체 있네, 그지? 물활체. 그리고 여기 의인법도 있네, 의인법. 오케이? 이 정도. 근데 어디? 강산은 강과 산을 얘기하고 강과 산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 대유법이라고 봐야 돼. 대유법. 그럼 이걸 대유법으로 보면 강과 산이라고만 하지 말고 자연 전체라고 봐야지. 대유법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강과 산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얘는 강과 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대유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자연은 드릴 데가 없으니 왜? 방이 3칸밖에 없는데 방이 3칸 꽉 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러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자연 속에 살겠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 책에는 뭐 강산을 병풍에 빗댄 뭐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함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함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드편의 첫 번째 거 그냥 전형적인 자연 친화의 삶이야. 아주 쉬운. 그러니까 너네가 보고 있는 작품들 중에는 거의 제일 쉬운 작품에 제일 쉬운 놈이라고 보면 좀 맞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는 정리. 괜찮지? 자 그러면 뒤에 얘가 문제지. 얘가 문제인데 이것도 슬경에다가 잠깐 몇 개만 쓸게. 동짓달 기나기만 같은 경우에서 시험지 나올 게 있어. 동짓달 시험지 나오고 그냥 빨리 옆에다 쓸게. 1번 첫 번째 추대구.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해서 추대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을 거야. 이거 시험 문제 개 많이 나온다.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엮어서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놈이라서 좀 잘 알아두면 좋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대주적 시어가 있어. 대주적 시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세 쌍이 있을 거야. 세 쌍이 있는 거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잠깐만 작품을 한번 보자. 수누리말. 얘가 수누리말을 많이 사용했어. 수누리말을 조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되고 잠깐 작품 한번 또 보자. 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요 정도면 됐겠다. 요 정도면 수누리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근데 요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세 개만 할게. 우선 읽다가 설명해주다가 혹시 기억나면 좀 더 얘기할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실제로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대주적인 시험 나온다는 것도 시험제로 조금 나오게 되게 좋을 거고 수누리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수누리말은 음성상징어야. 그래서 수누리말 사용 음성상징어. 오케이 음성상징어를 썼구나. 요 정도.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시작해볼게. 처음부터 보자. 동짓달이라고 했는데 동짓달은 겨울을 얘기해. 동짓달 자체가 이제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 겨울은 추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밤이 길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동짓달에 있는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자 이거 봐봐.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이거 추대구야. 왜? 기나긴 밤이라는 건 시간이지. 시간은 추상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 근데 하늘이 버어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구체적이지.
왜? 시간을 잘라내겠대. 시간을 잘라낼 수가 없는데 잘라내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추대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우선 그거. 그럼 다시 한 번 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에 배우는. 자, 동짓달은 길게 느껴지는 밤이야. 아, 이것도 할게. 동짓달 기나긴 밤 보이지? 이것도 우선 얘기할게. 여기 출처져 있지, 너네 책에. 왜? 임과 이별한 상황, 부정적 시간. 여기 뭐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야. 길게 느껴지는 시간.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이니까 엄청 길게 느껴질 거거든. 그거. 근데 그 뒤에. 그럼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에 배워낸 다음에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춘풍 이불이라고 했잖아. 자, 근데 대조적인 시어 하나 나왔다. 동짓달이라는 시어와 춘풍이라는 시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왜냐면 동짓달은 추운 겨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고 춘풍이라는 건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라서 서로 대조적인 시어야. 오케이? 그래서 우선 그거 됐지?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 넣었다가 괄호 이것도 추대구야. 추대구. 그리고 서리서리라는 단어가 음성상징어 밑에 잘 써있으니까 이거 넘길게. 서리서리 넣었다가는 음성상징어. 그럼 다시. 그러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 그러니까 임과 함께하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 긴 밤을 한월에 잘라낼 때 시간을 잘라낸 다음에 이걸 춘풍 이불 안에다가 서리서리 넣게 돼.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하겠다는 소리야. 시간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러면 그 어론님 오신 날 밤. 자, 잘 들어. 이 어론님 오신 날 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 조금 더 해볼까?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면 어론님이라는 건 얼다라는 단어에 온이란 말이 붙은 거야. 근데 얼다라는 단어가 이제 좀 나쁜 말인데 이게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 그러니까 조금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을 나눈 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그냥 순화해서 좀 좋게 본 거고 안 좋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면 육체적 관계를 맺은 임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라 아이씨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 이래. 그러니까 뭐 내가 문법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다라는 단어가 얽히고 설키다 할 때 몸이 얽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야. 야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야하게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게 야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오케이. 하여간 뭐 그래. 그래서 어론님 오신 날 밤에는 구비구표해서 어론님 오신 날 밤. 요거는 짧게 느껴지는 밤이야. 그래서 이게 짧게 느껴지는 시간. 짧게 느껴지는 시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어론님 오신 날 밤이 또 대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동짓달 춘풍 대조. 동짓달 기나긴 밤, 어론님 오신 날 밤 대조. 뭔 말인지 되지? 오케이. 그럼 어른님 오신 날 밤인데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그날 밤이면 이거 구비구비 별이라 라고 됐지. 또 괄호 이것도 추대구겠지. 왜? 저장해놨던 시간을 다시 뽑아서 쓰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대조야.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별이라 또 대조. 되니? 그럼 이게 얘기할 만한 게 꽤 많은 거야. 왜? 동지라는 단어와 춘풍이라는 단어가 추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서 대조를 드러낸 거고,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론님 오신 날 밤이 길게 느껴지는 밤, 짧게 느껴지는 밤으로 해서 추대구가 된 거고, 아니 대조가 된 거고, 그리고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별이라는 말이 대조적인 시어로 또 쓴 거지. 주연이 왜 나갔을까? 튕겼나? 주연이 나왔어. 어떻게 나한테 본의 아니게 딱 보고 있는데 나갔네. 좋아. 우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동짓달 기나긴 밤. 그럼 동짓달 기나긴 밤인데 시험도 개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 되게 많았어. 이게 뭐 작품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꾸준하게 출제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시험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은 놈일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꼼꼼하게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거야. 자, 우선은 요렇게 보고 요거 문제풀이나 뭔가를 하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거 강산 세 글자, 어론님 세 글자인 거 얘기했었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시상의 집약이나 뭐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만약에 감탄사면 시상을 집약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쓰는데 얘는 감탄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자,
우선은 잠깐만 여기까지만 우선 잠깐 하고 선생님 잠깐 보자. 나 한 번만. 이거 채팅 있으면 조금만 쳐줘봐.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 봐봐. 나 한 번만 봐줘봐. 구용모 나가. 용모야 나가. 지금 아니야. 용모야 너 나가야 돼. 너 지금 고3 들어왔어. 오케이. 자, 뭐냐면 선생님 잠깐만 다 조금만 집중해서 좀 봐줘. 우선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러냐면 고이 이거 채팅 이거 뭐야 저 소리 좀 키워줘. 소리 킬 수 있는 애들 조금만 키워줘봐. 됐지? 그럼 나 뭐 좀 얘기할게. 이거 수업하는데 집중 잘 돼? 네. 네, 괜찮아? 괜찮은데. 그러면 나 몇 가지만 얘기하자. 수업에 조금만 참여해줘.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3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꽤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편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게 채팅창을 꽤 많이 쳐. 쟤네들끼리 뭐 채팅하고 뭐 얘기하다가 농담하고 뭐 하면 뭐 크크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질문하는 것도 꽤 있고 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실제로 채팅창이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다고 할 수 있거든. 애들이 꽤 많이 치거든. 근데 1학년은 너네 반도 그렇고 평일 반도 그렇고 두 반 다 채팅을 쳐달라고 해도 조금 덜 치는 것 같아. 내가 뭘 물어볼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좀 뭘 잘 물어보면 내가 채팅을 좀 쳐볼까? 내가 중간에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봐도 돼? 그러면? 채팅 치기? 그렇게 해볼까? 네. 좋아. 너네가 채팅을 조금 쳐주고 해야, 그러니까 나 알잖아. 너네 나랑 그래도 수업 조금 해봐서 알잖아. 나 약간 조가 와야 돼. 나는 조증이 조금 와야 수업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증이 올 거면 너네가 나한테 뭔가 말도 좀 걸어주고 뭐 이렇게 조금 반응도 좀 보이고 이러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업을 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내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생각, 되게 많은 생각을 해. 일성아 지금 아니야. 조금만 있다가 나가줘. 조금만 있다 들어와줘. 일성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가 다음에 수업할 때는 채팅창을 조금 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대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조금 더 많이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